근데 사실 근감소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는 여기 이제 비욘디의 남기세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려운 진단 방법 올려주셔서 꼭 원하시는 분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보통 횡단보도 건너는데 20초 이상의 시간을 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 횡단보도 앞에 서서 나 이거 좀 잘 못 건너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내가 발을 이렇게 헛디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요런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면은 근감소증을 좀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감소증 진단 기준을 보면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사실은 근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근육이 굉장히 줄어들어야 근감소증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근감소증이 아니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감소증이 오기 전에 요 근육을 유지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설명드리면 단백질 식품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때가 막 이렇게 목욕하면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60일이면 피부가 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자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가만히 어제랑 오늘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망가지고 조금씩 새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딱딱한 우리 몸의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 머리죠. 이 머리뼈. 이 뼈도요, 한 10년이면은 통째로 새 걸로 갈려요. 그렇게 뼈도 조금씩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랑 우리 몸의 장기도 다 단백질인데 우리 하루에 한 400g 정도가 근육이 분해가 돼요. 근육이랑 장기가 분해가 되고 또 400g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빨간 선이 분해되고 있는 단백질의 양이에요. 이게 아침부터 밤인데 12시, 여기 아침 7시에요. 7시, 밤 12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근육이 분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는요, 400g이 분해가 되고 400g이 다 만들어져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이 400g이 덜 만들어져요. 400g까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분해되는 건 하루 종일 분해되는데 근육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요 파란 순간에만 만들어져요. 이게 언제냐면은 여러분이 앞에 보여드렸던 단백질 식품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화관을 내려가서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벽돌로 분리가 돼요. 작은 유니트로 분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장관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가요. 그러면 혈액의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져요. 그럼 혈액에 높아진 아미노산 농도가 근육으로 가면 근육에 단백질이 들어왔으니 근육을 만들어요 하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밥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3번 드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간식 1번 드시면 4번 정도가 단백질이 들어올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드셔주셔야, 그것도 적절한 양을 드셔주셔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매 끼니에 30g 이상을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이 신호가 가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30g까지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호가 많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끼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슬기로운 단백질 섭취 생활에 들어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한 사람한테 필요한 단백질은 1kg당 1g이다. 매 끼니에 차분차분 먹는 거를 일주일에 7일 동안 매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타민 D가 처음에 핫해진 이유는 골다공증 치료에서 핫해져서 골다공증 치료하는 분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막 먹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골밀도가 좋아지려면 1년에서 2년은 있어야 되는데 딱 임상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니까 골절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골절이 줄어드나 봤더니 낙상을 덜 해요. 안 넘어지시는 거예요. 비타민 D를 드린 분이 덜 넘어지셔서 낙상이 줄어드니까 골절이 줄어드는 걸 알게 돼서 왜 비타민 D를 먹으면 낙상이 줄어들까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비타민 D가 근육에 있는 비타민 D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근육을 유지시켜주고 근육이 힘을 잘 발휘하도록, 기능을 잘하도록 도와준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것만큼은 제가 꼭 입으로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RTG도 아니고 크릴 오일도 아니고 처방받아 먹는 오마코도 아니고 여러분이 음식으로 먹는 생선이에요. 어느 정도 드시면 되냐면요. 지금 요 접시가 제 손바닥만한 접시예요. 그 접시에 요 정도 노일 크기의 꽁치를 드시거나 고등어, 삼치, 연어 뭘 드셔도 괜찮은데 요거를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드시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충분한 오메가3가 들어와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근육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오메가3? 오메가3가 심혈관계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에 또 뭐 안구건조증에도 많이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자, 오메가3가 심혈관계에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몸에 나쁜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항상 염증이 많으면은 근육이 빨리 녹아요. 근육의 분해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 오메가3를 먹음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서 근육이 빨리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육이 빨리 분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꼭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요 정도 크기의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게 이제 유산소 반 근력 반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한테 운동하세요. 그러면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1000 먹었습니다. 14,000 먹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등산을 2시간씩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얘네들은요. 심장과 폐를 위한 운동이에요. 근육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어요. 근육을 위한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근데 내가 유산소 운동만 드립다 하고 근육이 좋아지는 걸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유산소 운동은요, 마치 국어 공부예요. 근력은 영어 시험이에요. 근데 내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영어 시험 잘 보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육을 위해서는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먹는 거 얘기 드렸고 운동 얘기 드렸잖아요. 근력 운동. 그러면 내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는데 먹는 게 중요할까요? 근력 운동이 중요할까요? 자, 한번 여러분 추정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런 게 다 연구가 돼 있어요. 뭐가 더 효과가 적이더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EJ 엘림이 맞으셨는데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연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운동만 시키고 어떤 사람은 단백질만 줬을 때 근육이 누가 더 좋은지를 봤더니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좋대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사실은 나가서 내가 힘들게 숨차게 근육 아파가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단백질 파우더 사 먹는 게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하시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젊을 때 쉽게 되는 게 나이가 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부터 성공적인 노화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꼭 근력 운동을 이제부터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얘기할 게, 자, 이거는 아마 다른 데서 못 들어본 얘기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거 EBS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잘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노화가 일어날 때요. 어제랑 오늘 하루만큼 늙고 오늘이랑 내일 하루만큼 늙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노화가 이렇게 천천히 계속해서 하루치만큼 하루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가면 일주일치만큼 늙지 않아요. 노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제가 외래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이 주변 분을 보면서 경험한 노화는 이럴 거예요. 잘 계시다가 어느 순간 독감이나 폐렴이나 뭐 아니면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앓고 난 다음에 딱 사람 만나면 나이 들어 보여. 그리고 누군가 만나러 바깥에 또는 뭐 장이라도 보고 나가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다리가 후들거려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많이 노화가 되는 순간이 있고요. 근육량도 계속 하루치씩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나한테 어떤 이벤트가 있는 그때 굉장히 많이 계단식으로 근육이 줄어들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가장 깨부시기 좋은 마치 주머니에 있는 현금과 같은 것이 내 근육이에요. 근육의 단백질을 빼서 당장 생존에 필요한 면역을 돌리는 일을 해요. 일본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중환자실에 환자를 넣어놓고 환자한테 먹는 걸 제대로 주지 않았더니, 그러니까 뭐 중환자실에 있으면 뭐 이로 많이 꽂고 있으니까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루에 100g씩 근육이 빠지더라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아플 때 잘 먹어야 된다. 내가 아플 때는 내가 이거 먹으면 혈당 올라가, 내가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총량을 잘 먹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플 때 내 근육이 확 빠져버려요. 물론 안 아프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운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내 근육을 깨알같이 지키기 위한 팁을 정리하면, 매 끼니 단백질 식품을 계란 크기만큼 먹는다. 매일 먹는다. 비타민 D만은 주사 맞지 말고 영양제로 먹는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먹는다. 유산소만 하지 말고 유산소 운동은 좀 줄이셔도 되고, 특히 살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늘려라. 그 다음에 아플 때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잘 먹는다. 정 못 먹겠으면 영양제라도 막자. 요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